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골목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곳에 작은 구둣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었다고 해야겠죠.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복내내 구둣방의 셔터가 내려진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거든요. 윤복내, 올해 66. 거칠어진 손가락 사이로 구두약 냄새가 배어나올 정도로 평생을 구둣방에서 살았던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게 대신 아파트 거실 한켠에 앉아 동네 어르신들의 신발을 고쳐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끈 어떻게 묶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 손녀 아린이가 운동화를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복례는 아린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주었어요. 아린아, 끈이라는 건 말이야. 한 번 잘못 묶으면 자꾸 풀리게 되어 있어. 그럴 때는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묶어야 해. 그래야 든든하거든.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의 말버릇이기도 했죠. 잘못 묶은 끈은 풀어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박서정이 또다시 커다란 택배 상자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라벨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수상한 택배들이었습니다. 어머님, 빈티지 셀러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요. 요즘 인기 엄청나거든요. 서정은 상자들을 거실 구석에 쌓아두고는 거실을 어지럽히며 소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조명기구에 촬영용 배경지까지. 복례가 보기엔 너무 과한 투자였어요. 이것들 다 어디서 온 거야? 협찬이요. 요즘 셀러들 다 이렇게 해요. 복례는 거실 구석에 쌓여가는 휴대폰 박스들을 바라봤습니다. 새 휴대폰이 서너 개씩이나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서정은 협찬폰이라고 대답했지만 복례의 마음 한구석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 선우는 물류센터에서 늦게까지 일하느라 이런 집안 분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집안 문제는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며 회피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밤이 되자 복례는 아린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손님들의 구두끈을 묶어주던 손이 이제는 손녀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있네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정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픽업 있어요 라며 외출을 반복했거든요. 빈티지 셀러가 그렇게 밤늦게 일하는 건지 복례는 의문이었어요. 어느 날 밤 서정이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건 삐끗하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네, 알겠어요. 내일까지 처리할게요. 복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빈티지 상품 거래에서 나올 법한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던 복례에게 통장 반장 고미숙이 다가왔습니다. 복례 씨, 며느리 사업 잘 되나 봐요? 요즘 밤마다 나가는 거 보니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온라인 장사 다 그런가 봐요. 그런데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182부터 누르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서. 고미숙의 농담 반 진담 반 조언이었지만 복례의 마음엔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그 옆에서 옆집 나영분이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셀럽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서정이 요즘 옷차림 보세요. 명품 베개에 코트까지 완전 달라졌잖아요. 나영분은 동네 소문의 제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서정의 소비 패턴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복례는 아린이 서정의 책상 앞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린아, 뭐 하니? 할머니, 이 스티커 예뻐요. 놀아도 돼요? 아린이 손에는 QR코드가 인쇄된 스티커 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린아, 그거 만지면 안 된다고 했지. 복례는 아린을 안으며 서정의 과한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스티커 하나에 왜 저렇게 예민할까요? 의문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복례는 아린의 숙제를 도와주다가 우연히 태블릿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정이 사용하던 SNS 메신저 화면이 켜져 있었거든요. 화면엔 작성 중인 메시지 초안이 보였어요. 안전계좌 링크 붙여 보내요. 확인 후 입금 부탁드립니다. 복례는 재빨리 화면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전계좌 링크, 빈티지 상품 판매에 그런 게 왜 필요할까요? 저녁 식사 시간, 복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정아, 요즘 장사 어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SNS로 고객들이랑 소통하고 안전결제 시스템 써서 거래해요. 요즘 다 그래요. 전우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온라인 판매자들 다 그렇게 해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링크 보내고 하는 거래. 서정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복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복례는 서정의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엔 KC 500 완료, LC 재접촉 필요 같은 알 수 없는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편 선우 명의로 온 인증서 갱신, 안내 메일을 서정이 제가 처리할게요라며 대신 챙기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복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복례는 자문했지만 30년간 장사를 해온 경험으로 봐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직한 장사에서는 나오지 않을 법한 냄새가 집안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아린이 엄마 가방을 끌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복례가 아린을 일으켜 세우고 나서 바닥을 보니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동일 기종 휴대폰 4대, 서로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통장과 체크카드 뭉치, 그리고 수첩 하나.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어봤습니다. 수유 독거 501차 완료, 울산 미망 8천 처리 중, 대구 연금 3천 대기. 암호 같은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복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네에서 장사하며 온갖 사람을 봐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건 사기야. 복례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20분 후 이연서 경위가 도착했어요. 34세 젊은 형사였지만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신고 접수한 이연서 경위입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례는 발견한 물증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연서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현장을 보존해 주세요. 관련자가 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그때 복례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단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정의 고급 코트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특이한 디자인의 단추였습니다. 복례는 그 단추를 조용히 주워두었습니다. 아리는 엄마의 가방에서 나온 것들을 보며 눈이 둥그레졌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아리나, 잘못된 거래의 증거란다. 나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만든 거야. 복례는 아린을 안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키우는 손녀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저녁 8시 선우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에 널린 증거들과 경찰 현장 보존 테이프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사기치고 있었어. 이 집을 아지트로 써서. 선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회피형 성격이라 해도 이 상황만큼은 피할 수 없었거든요. 그럴 리가. 서정이가 왜? 선우야, 너는 몰랐을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결정해야 해. 더러운 매듭은 지금 끊자. 복례의 목소리에는 30년 장인의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밤 10시 서정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연서 경위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서정 씨,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서정은 돌아서서 달리려 했지만 아파트 로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로비 CCTV에는 서정이 수상한 여성과 현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거든요. 체포되면서 서정이 선우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그 돈으로 살았잖아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이연서 경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은 서에서 하시죠. 복례는 아린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지만 분위기만큼은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선우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6장. 법정의 매드. 수사 결과는 복내의 예상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서정은 메신저를 통해 가짜 안전결제 링크를 보내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리고 그 돈을 여러 대포 통장으로 세탁하는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이연서 경위가 복내에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60명이 넘습니다. 피해 규모는 3억 원 상당이고요. 박서정 씨는 현금 수거와 자금 세탁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선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선우 씨 명의 계좌가 중간 경유지로 사용되긴 했지만 인증서 도용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 증거는 없어요. 법정에서 서정의 변호인은 고부 갈등에 의한 과도한 신고라며 복내를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복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수 넘은 탐욕을 경계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결정적 증거는 복내가 주워둔 그 단추였습니다. 맞춤 제작된 수입 단추로 로비 CCTV에 찍힌 현금 전달 장면의 서정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휴대폰 IMEI 번호와 아린이 놀려다 혼난 QR 스티커까지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피고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집을 범죄 거점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 박서정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합니다. 추징금 3억 원, 피해자 배상 명령과 함께 집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이연서 경위가 복내에게 말했습니다. 조직의 중간 책임자인 참이라도 별도 기소될 예정입니다. 할머님의 신고가 큰 조직을 검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선고가 내려진 후 선우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해서 피해자 배상금을 공탁한 거예요. 물류센터도 그만두고 현장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도 책임져야죠. 제가 제대로 살펴봤어야 했는데. 선우는 이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출근했어요. 몇 달 뒤에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현장 반장으로 승진하기까지 했습니다. 복례는 아린에게 엄마의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린아, 엄마는 지금 벌을 배우는 긴 공부를 하고 있어. 잘못한 걸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공부야. 언제 돌아와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하지만 엄마가 진짜로 변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해. 아린은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복례와 선우는 시장 구석 좌판을 지키고 있는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74세 박노인은 서정의 사기로 피해를 본 할아버지 중 한 분이었어요. 복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 며느리 때문에. 박노인은 봉투를 받지 않고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례 씨, 당신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야. 복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몇 주 후 교정시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서정의 편지였어요. 사과의 말과 함께 아린이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고민 끝에 아린의 학예회 사진 한 장만 보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한 첫 걸음이었어요. 매듭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가는 것도 필요했거든요. 2026년 가을, 아린의 두 번째 학예회가 열렸습니다. 2학년이 된 아린은 동료 합창에서 솔로 파트를 맡을 정도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학예회 무대 뒤에서 복례는 아린의 새 구두끈을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끈 절대 안 풀려요? 응, 제대로 묶었으니까. 아린아, 끈이라는 건 말이야. 늘 점검해야 풀리지 않는 거야. 한 번 묶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살펴봐야 하는 거지. 무대에서 아린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선우는 이제 건설회사 현장 소장까지 진급했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다시 깨달은 거예요. 매일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지만 예전처럼 집안일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미숙이 반찬 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래 씨, 오늘 동태찌개 10일이에요. 나영분도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린이 노래하는 거 봤어요? 완전 가수감이네요. 복례는 웃으며 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TV에서는 이연서 경위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범죄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세요. 그날 밤 복례는 아린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구두방에서 수없이 묶어줬던 구두끈들이 떠올랐어요. 때로는 잘못 묶어서 다시 해야 했고, 때로는 끈이 낡아서 새로 갈아야 했죠.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 묶인 매듭을 과감히 풀고 올바르게 다시 묶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아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올바른 매듭을 묶어가며 살아가야겠다고. 구두방은 없어졌지만 구두방 장인의 자부심은 여전히 복례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정직한 손길로 든든한 매듭으로 하루하루를 묶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윤복례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이제 복례는 압니다. 때로는 매듭을 풀어야 하고 때로는 새로 묶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과 용기라는 것을요. 홍제동 골목길에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두방 셔터는 내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배운 삶의 지혜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